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19일자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요즘 그냥 경제적인 기사를 좀 할까 하는데 거의 요즘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나 그 우크라이나 그 침공에 관한, 러시아의 침공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을 때는 과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기사를 한번 했었고요. 침공을 하고 나서는 그 러시아에 주는 그 생션, 그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어떻게, 그거에 대한 그 경제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는 러시아의 그 스탈린화, 그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 그 중국의 셈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Alternative World Order, 어떤 그 새로운 그 대안적인 세계 질서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War in Ukraine의 그 전쟁이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이 차이나가 과연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threatening it becomes, 그 중국이 얼마나 그 위협적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그 기사 이야기입니다.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밌긴 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범위 내에서 한번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이제 유럽과 어떤 그 미국이라는 그 축에 의해서 하나의 축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이 세상을 하나의 축으로 하면 이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럽과 미국을 위주로 한 어떤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주의의 세계 질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은 또 하나의 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 이제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가 하나의 또 어토크라시, 어떤 독재 정치, 어떤 전제 정치라는 하나의 이 지구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럼 그 중국에서 본 그 입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서양 세계의 서방의 무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능. 왜 무능이 드러나냐면은 전쟁이 이제 질질 끌게 되면은 에너지 값 오르죠.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게 난민도 책임져야 되죠. 비용 올라가죠. 그리고 뭐 유럽은 그거 막 책임져야 되고 미국은 좀 이렇게 약간 자국을 이제 보강시키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약간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미국과 유럽의 그 연합? 아니면 유럽과 유럽 사이의 나라에서의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똘똘 뭉치려고 해도 이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이 하나의 그 세상의 세계의 하나의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중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또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승리를 하긴 바라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어떤 연대감이 다 깨지고 얘네들의 무등이 나오길 바라곤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너무너무 압도적인 승리를 하길 바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특히 시진핑의 입장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건 중국이다. 이 두 강대국이 컨테스트를 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결과가 중국이 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서양이 승리를 해야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서양의 승리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나토가 연합해야 되고 민주주의 어떻게 뭐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빨리빨리 끝나게끔 과연 얘가 할까? 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도움이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어떤 간청을 하기보다는 서방이 푸틴이 본인이 저지른 그 워크라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카르키프 유크레인의 그 메트로폴리스 아주 대도시가 지금 in ruins 폐허에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도 해안가 도시도 완전 destroyed. 이제 다 폭격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빨리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질질질 끌고 가면서 도대체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또 우크라이나가 막 항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winner will emerge from the fighting. 이 싸움에서 도대체 그 승자가 누굴 것이냐. 승자를 근데 판단하기는 사실은 too soon,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사실 우크라이나가 승자라,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뒤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제 백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의 승리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과 유럽의 승리가 되는 거겠죠. 이거 어제 러시아가 승리할래나? 하여튼 그냥 그런 승자를 하기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을 판단하기는 매우 이르지만 시기상조지만 저기 지구 어느 저 반대편에서요, side of the planet에서요, where the emerging superpower is weighing its option. 아주 그냥 떠오르는 초강대국이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weighing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그래서 어떡할까라고 이제 예상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argue합니다. 차이나가 build on a pre-war friendship with Russia. 러시아와 그 전쟁 이전에 가졌던 그 우정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no limit, 무한한 그런 관계를 갖고 create an axis of autocracy, 어떤 autocracy, 독재 정치의 한 축을 만들어낼 것이다. 분명히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독재 정치의 한 축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American can shame China into breaking with Russia, isolating Vladimir Putin.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isolating, 고립시킴으로써 중국에게 굴욕을 주어서 중국이 러시아와 결별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해요. 그런데 our reporting에 따르면 neither scenario is likely. 두 가지도 어떤 것도 어떤 시나리오도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냐 하면요, China exploit the war in Ukraine을 to hasten America's inevitable decline. 미국의 아주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쇠락을 hasten하는, 아주 그냥 재촉하는 걸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은요, own dream of establishing an alternative to the western, 서방 세계, liberal world order라고 할 수 있죠. 자유주의 세계 질서, 여태까지 자유주의의 세계 질서에 있었는데 자유주의 세계 질서인 서양의 다른 대안, 본인들이 다른 대안을 establishing하는, 대안의 질서를 establishing 하는 거에 항상 중국의 초점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China's President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경우는요, 뭘 원하냐 하면요, curve of the world, 이 지구를요, 이 세상을 into sphere of influence dominated by a few big countries. 그러니까 이 지구의 어떤 세력권을 sphere of influence를 몇몇 강대국에 의해서 딱 독점이 돼서 강대국 몇몇 큰 나라들이 독점하는 세력권으로 분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차이나는 이스트 아시아 지네가 먹고 영향력을 팍팍 행사하고, 러시아는 have a veto over European security.
유럽의 그 시큐리티 안보에 대한 위토권을 갖고 싶어 하고요. 미국은 be forced back home 그냥 자진 퇴각 자국으로 퇴각하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틴이나 시진핑이 원하는 어떤 alternative order 특히 중국이 원하는 alternative order 이런 대안의 그 질서는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No feature, universal value나 human right 인권이라든지 그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not feature 특징 그런 거는 완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진핑이나 푸틴은요 이런 뭐 universal value라든지 human rights를 뭘로 보고 있냐면은 트릭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트릭? Justify Western subversion of their regime. 자기네들 regime 정권을 서구적인 방식으로 subversion 전복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속임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universal value 자유구주의 그 세계관이 원하는 universal value라든지 human right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뭘로 보냐 하면 그것은 곧 relax of liberal system 이런 그 자유주의 체계라는 것이 이제 racist나 뭐 어떤 인종차별적이고 unstable 아주 불안정한 그런 자유주의 체계의 유물이 곧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뭐가 replace, 대체를 하냐면 hierarchies, 위계질서. 어떤 위계질서냐면요. Each country knows its place within the overall balance of power. 어떤 그 전반적인 힘의 균형 속에서 각 나라가 각자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계질서로 대체될 것이다. 센 놈 있으면 짝짝짝짝 이렇게 그런 위계질서로 이제 어떤 뭐 자유의 가치라든지 뭐 value라든지 human right 그런 건 다 대체가 될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는 시진핑은요 러시안 인베이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바라냐 하면요 West impotence 서양의 그 무능함이 확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the sanction, 어떤 sanction, 러시아에 가한 financial system이나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에 가한 sanction이 경제 제재가 fail 한다면 차이나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such weapon, 그런 서양이 쓰는 어떤 경제 제재에 대한 그런 무기를 less fear, 덜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같은 요즘 중국 무서운 게 없잖아요.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마저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진짜 뭐 우스운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if Mr. Putin lost power, 푸틴이 이러야 파워를 잃게 된다면 뭐 때문에? miscalculation, 계산착오로 인해서 유크레인에 대한 벌써 계산착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it could shock China, 차이나에게 충격을 줄 것이며 분명히 embarrass 시진핑을 분명히 당황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왜냐하면은 그 푸틴이 miscalculation 했다라는 것은 그 푸틴과 같이 align 그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시진핑조차도 miscalculated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시진핑 같은 경우는요 violating recent norm 최근에 어떤 규정 중국의 어떤 뭐 규범 같은 규정을 violating 어기면서까지 a third term as Communist Party leader 그 주석 세 번째 임기를 막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autocracy 독재의 길을 또 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 완전 망가진다면 로스트 파워를 잃는다면은 이것은 이제 시진핑한테는 setback 일종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그럼 러시아가 이제 지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그럼 중국이 완벽한 그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hinese support has its limit.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계가 있냐? Russia market is small. 러시아 시장이 작아요. 중국의 뱅크, 아주 그냥 중국의 뱅크나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요, do not want to risk risk losing much more valuable business everywhere by floating sanction. 이러한 그 서양 세계가 가한 생션을 어김으로써 무시함으로써 더 자기들한테 더 돈이 되는 더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잃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틴을 전폭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이렇게 원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의 그 비즈니스까지 망쳐가면서 그러진 않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약해지면 러시아가 점점 약해지면 weak 러시아는요, 수 차이나한테는 호재예요. 왜냐하면은 약해진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little choice but to pliant, 어찌 고분고분 중국에 고분고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것 같다 이거예요. 미스터 푸틴이요, 시진핑한테 뭘 줄 것 같냐 하면은요, access to northerly Russian port, 그 러시아 항구의 그 북부 러시아 항구의 접근권을 줄 것 같아요. 허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한테는요, 어떤 그 센트럴 아시아, 말하자면 중앙아시아에 대한 아주 그 growing interest를 수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것 중국에 제공하는 거예요. 서플라이 합니다. cheap oil and gas 주고요. sensitive military technology, 아주 그냥 민감한 그 군사 기술, 아주 그런 것을 이제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합니다. 뭘 포함해서 design for advanced nuclear weapon, 그 weapons, 첨단 핵무기 설계를 포함해서 아주 민감한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중국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러시아는 점점 약해지니까. 중국이 더 세니까. 그리고 시진핑은요, 중국이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나중에 come out ahead, 완전히 최종의 어떤 최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굳이 푸틴이 does not need to win a crushing victory, crushing victory, 완벽한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푸틴이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더 최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굳이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그냥 무너지지 말고 survival will do, 생존만 하면 중국 셈법에는 더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오피셜들은요, 중국의 관료들은 막 자신있게, confidently하게, foreign diplomat한테, 외국의 그 외교관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요, 니네 Western Unity over Russia, 러시아에 대항해가지고 그 서양세들이 유니티 딱 단결을 했는데, 그거 스플린터 산산조각 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as the war drags on, 전쟁 질질 길어지지? 그러면 그 전쟁에 들어가는 코스트, 웨스턴 voters amount, 그 웨스턴 사람들은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유권자들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승질 낼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한테 쌓이는 그 코스트 때문에 결국엔 그 단결력이라는 거 다 스플린터 하게 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산산이 부셔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이나는 이미 trying to prize apart 하고 있어요. 막 말하자면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갈라놓으려고, price apart, 갈라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누구를? 유럽 앤 아메리카를. 뭐라고 하면서,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이 말이야, propping up its power, 자기네 그 파워를 막 증강하면서, 자국의 힘을 보강하면서, 반면에 while getting European한테는요, foot the bill for high energy price, 에너지 프라이스라든지 larger armies, 이런 거에 대한 풋더비를 하게끔 만들고,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레퓨지들한테 3만 명이 넘는 3밀리언 우크라이나 레퓨지를 허스팅 하는 거에 대한 버든, 짐을 지우게 하면서 말이야, 미국은 자기네 자국의 힘을 보강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price apart,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애쓰고 벌써 있습니다. 그 중국의 어프로치를 보면요,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어차피 21st century는 will be between China and America의 great contest가 된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거물급 대결이 중국과 미국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중국이야, 중국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리고 근데 이것은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China is destined to win. 중국이 이게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시진핑은 이렇게 암시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shared series,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막 shared 폭탄 팍팍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전쟁 벌어지고 이런 거는 중국에 있어서는 skirmish in this contest, 이 두 거대한 거물급의 경쟁에서의 그냥 하나의 skirmish다. 그냥 조그만 그냥 작은 충돌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중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success of the West in dealing with Mr. Putin, 푸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방 세력이 서방의 어떤 딜링이 성공을 한다면, 그렇다면 중국이 이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success of the West in dealing with Mr. Putin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웨스트의 success가 will help determine Chinese view of the world. 중국이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을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훗날 시진핑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진핑에게 대처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세력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 관건인 거죠. 그러면 success of the West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first task가 for NATO to defy Chinese predictions by sticking together. 나토가요, by sticking together, 똘똘 뭉쳐서 Chinese의 prediction, 예상을 뒤엎는 거예요. 예상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weeks, 그 전쟁의 weeks가 turn into months, 몇 달로 막 길어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죠? 예상을 뒤엎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막 상상해 보라 이거예요. 만약에 firing in Ukraine이 만약에 이런 걸로 자리 잡으면 어떡하나. Green pattern of urban warfare. Neither side is clearly winning. 어느 쪽도 승자가 없는 어떤 도시 시가전? 어떤 우울한 어떤 확실한 승자도 없는 암울한 시가전의 양상으로 굳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Peace talk. 평화회담이라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허울뿐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화회담 끝에 결국은 어떤 허울뿐인 휴전을 결정하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윈터가 겨울이 와서 에너지 프라이시스가 계속,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러시아에서 막 들여오고 이러는데 에너지값 올라가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을 때, 이제 유럽의 정부들이 이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생각 외로 막 싸움을 막 결의해서 막 잘하니까 유럽의 정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Stiffened government sinews. 이게 힘줄이에요. 힘줄이 딱 경직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끈해진 거예요. 불끈. 그래서 막 서포트를 막 inspired support 막 원조를 막 한 거예요. 불끈해져가지고.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이제 폴리티컬 리더들이 이제 resolve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willpower. 의지력, 정신력으로. 어떤 의지력? 자, 데모크라시를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Western countries need to reinforce it. 데모크라시를 아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Germany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와의 무역 때문에 어쩔까 하다가 이제 not trading 을 턱한 게 아니라 confronting, 상대하기로 이제 한 거죠. 그치? 맞서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상대하기로 했고요. 유로피언 유니언 같은 경우는요, Korea is Russian sympathizer. Russian sympathizer 그러면 러시아의 동조자?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러시아에 동조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이탈리나 헝가리 같은 그런 러시아 심퍼사이저들을 이제 코랄 다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ritish led Joint Expeditionary Force, 어떤 영국이 이끌어가는 통합 원정군이 지금 막 이제 First Responder to Russian Aggression, 러시아 아그레션의 이제 첫 번째 방어
그 대응군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 Asia,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뭐 할 수가 있냐면요, allies, 그 동맹들과 이제 같이 이제 또 방어력을 더 디펜스를 더 강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또 대비할 수 있냐면요, for contingencies가 뭘까요? 만약의 사태인데, 만약의 사태인데, 누구와 관련된 만약의 사태? 차이나, 그죠? 중국이 대만, 그죠? 그런 거와 관련된 만약의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exploit the big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Russia. 차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어터크라시지만, 근데 그 러시아와 차이나의 차이점을 보면은 3DK에서고 30년 전만 해도요, 러시아와 차이나는요, same size였대요. 이코노미가요. 그런데 지금은 now China is 10 times larger. 와, 중국이 러시아보다 10배나 경제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도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네. 독재자 시진핑을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결국은 결과가 이거네요. 역시 독재는 안 돼. 시끄러워도, 아니, 시진핑 거기도 독재인데. 아무튼 푸틴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미스터 시스 프러스트레이션, 어떤 시진핑의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has thrived, 번성했어요. 어떤 하에서 번성했냐면요, under today's order. 현재의 그 자유주의의 그 하나의 그런 질서 하에서 중국은 변성했다 이겁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실은. 반면에 러시아 has only undermined, 러시아는 그런 어떤 그것을 훼손시켰을 뿐이라고 합니다. 시진핑도 자기네가 어떤 그 대안의 어떤 축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큰 축이 되기 위해서 있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룰들을 어떤 리바이스 하기를 그러긴 하지만 자기네가 더 better interest better를 위해서. 그렇지만 푸틴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푸틴 who has no other way of exerting Russian influence than disruptive threats and the force of arms. 그 푸틴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떤 방법만 썼냐면요, disruptive threat, 어떤 파괴적인 위협이라든지 force of arms, 어떤 군사력만 가지고 러시아의 인플루언스를 아주 가하려고 해요. 러시아의 영향력을 그런 식으로만, 다른 방법 없이 그런 식으로만 가하는데, 그런 푸틴과는 또 다르다. 그리고 이거 읽어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아요. 러시아가 되게 세다라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뭐 중국보다 경제력도 10배나 작질 않나. Russia under Mr. Putin is a pariah. 푸틴 하에서의 러시아는 pariah래요. 완전 사생아. 버려진 자식이라는, 버려진 곳이랍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economic ties to America and Europe, 미국과 유럽과의 그 경제적인 유대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has a stake in stability. 중국의 이해관계는 러시아가 막 다 이게 않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과 미국과 유럽의 자기네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stability, 이 stability, 안정성이 중국에 더 이익이 된다 이거죠.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죠? 상하이 언더, 드네프르 강에 흐르는 그 상하이입니다. 드네프르 강에 있는, 드네프르는 러시아 서부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요, 그 막 몇 년 전인가, 한 50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5 decades ago, 50년 전에 그 중국을 이제 좀 이렇게 중국을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증오도 키우고 완전히 무슨 저기 이 세상 저기 뭐야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이렇게 몰아내서 중국이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환상을 키우고 뭐 증오를 품고 그리고 막 이웃 국가를 위협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닉슨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50년 전에 그냥 그런 것처럼
America and its allies. 미국과 미국의 그 동맹들은 should show 보여줘야 돼요. 뭐를? They see the rising superpower. rising superpower는 중국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떠오르는 슈퍼 강국을 야, 우리는 다르게 봐. differently하게 보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대요. 목적은 이제 미스터 시진핑을 이제 persuade,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면 West and China가 can thrive. 같이 번영할 수 있다. 같이 번영할 수, thrive 할 수 있다. 뭐 함으로써? by agreeing where possible and agreeing to differ where not. 어디, 타협점이 어딘지. 그죠? 그 다음에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타협이 가능한 곳과 타협이 가능하지 않는 곳에 그 동의를 이루어내면서 같이 번성할 수 있다. 라고 미스터 시진핑을 persuade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언제 그러려면 언제가 이런 연대가 어디쯤에서 연대를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언제 안보에 또 위협이 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차이나가 그죠? Might China start down this path? 이 길로 접어들까? 같이 와서 번영하는 길로 접어들까? By helping bring the war in Ukraine to a swift end.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빨리 끝내게끔 차이나가 헬핑 함으로써 이렇게 서구의 어떤 자유주의 질서 그 하에서 같이 번영하는 길로 접어들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알라스 해석하게도 then looks unlikely. 그럴 것 같지 않다. 빨리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는데 중국이 어떠한 도움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나는 see 러시아를 as a partner in dismantling the liberal world order. 러시아를 파트너로 보고 있는데 어떤 파트너로 보고 있냐 하면요. 이런 서양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지금 세계가 이 서양의 한 축인 자유주의 그 세계 질서 이 축을 dismantling 해체시키기 위한 파트너로 러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크레인에서의 그 전쟁이 빨리빨리 끝나서 러시아가 타격이 있게끔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완전히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diplomatic pleading will influence Chinese calculation less than Western resolve to make Mr. Putin pay for his crime. diplomatic pleading 어떤 외교적인 간청? 외교적인 간청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뭐가 더 Chinese calculation 중국의 어떤 계산법에 어떤 거가 더 영향을 주냐면 외교적으로 pleading 간청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국이 자기네 셈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Western Reserve가. 그 미스터 푸틴이 자기 his crime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값을 치르게 서양 세계가 확실하게 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중국의 어떤 셈법에 영향을 더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되게 강력하죠?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해부한 그런 그 서양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입장을 해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른 거를 막 할래도 경제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다른 걸 할래도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주로 이런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곧 이제 이런 기사도 많이 이제 사라지겠죠. 자,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냥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그냥 인터넷도 보지 말고 그냥 그러고 살고 싶은데 이게 삶이 그죠 인터넷을 안 키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뭐 영국의 기사라도 읽지 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띄엄띄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라 저도 되게 막 바쁘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이제 이걸로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 잊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에 대한 그 기사 그 번역을요 크리센수 네이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있고 그러니 한번 쭉
한번 좀 읽기 쉽게 많이 이렇게 좀 읽는 분의 입장에서 좀 내용이 좀 들어오게끔 많이 이렇게 손을 보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